그래서 질문은 건설적인 소통을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질문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 바로 그로우 모델인데요. 그로우에서 G는 goal을 의미하는데 목표 설정을 뜻합니다. R은 reality, 바로 현상,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O는 option, 그래서 원인과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고, W는 will로서 실행을 위한 의지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실제 코칭 현장에서 대화 주제나 상황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적정한 질문을 선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설정은 대화 주제에 대해서 합의하고 또 향후 일정과 미팅의 목적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앞으로 다룰 주제와 대화의 목적을 합의하고 또 달성할 구체적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대화 주제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인 사례, 사실을 파악해보고 또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목표와 현재 사이의 갭을 확인하고 또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그런 질문을 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 방안의 단계는 대화 주제와 관련된 모든 가능한 원인을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는 단계인데요. 가능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도와주고요. 코치는 실질적인 조언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또 팀원의 사고의 영향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을 질문하고 또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지는 지금까지 나눈 대화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다음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미팅을 마무리하면서 꼭 실천해야 되겠다는 어떤 실행의 의지를 강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코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이 필요할까요? 먼저 첫 번째, 공감적 경청이 필요합니다. 리더의 코칭이나 피드백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청의 부족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로 리더가 조언을 했다 하더라도 공감적 경청을 건너뛰게 되면 팀원 입장에서는 그래, 저분은 내가 처한 상황을 잘 모르니까, 내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조언의 수용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코칭에서 경청은 팀원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코치는 팀원이 처한 상황을 공감하면서 듣는 공감적 경청을 요구합니다. 만약 후배가 팀장님에게 지적을 당한 이후에 일이 너무 힘들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면 야, 조직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나는 더 했어. 네가 그러니까 지적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래, 너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말 들으니까 정말 속상하겠다 라고 공감을 해주는 그런 선배가 되면 좋겠죠. 이런 공감적 경청은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비판이나 판단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또 그 사람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코치가 공감적 경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코치자가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의 말의 핵심을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또 다른 표현으로 들은 말을 바꾸어 말하거나 또 상대의 말을 듣고 감정을 반영해 주거나 또 상대의 말을 요약하는 방법을 통해서 피코치자는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코치도 더 집중해서 경청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비언어적인 경청입니다. 적절하게 끄덕이고 또 시선을 맞추고 미소를 짓는 것인데요. 의외로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산만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휴대폰이 경청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경청할 때 휴대폰은 잠시 내려놓고 상대를 쳐다보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리액션을 하면서 경청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스킬이 중요한데요. 코칭은 피코치자가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자각하고 또 그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피코치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질문을 코칭 스킬의 꽃이라고 말하죠. 코치들은 좋은 질문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코칭 스킬로서 좋은 질문은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의 대답은 그 상황에 처한 당사자에게 있다는 그런 철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질문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닫힌 질문보다는 열린 질문을 주로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평상시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살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의 틀 안에 갇혀 있어서 새로운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열린 질문을 통해서 피코치자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객관적 관점에서 인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과거형 질문보다는 미래형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거의 잘못을 비판하고 추궁하는 그런 뉘앙스의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좀 다르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훨씬 더 건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미래형 질문은 피코치자가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만약 후배가 업무 중에 실수를 했다면 아니 어쩌자고 이렇게 한 거냐, 너는 도대체 문제가 뭐냐, 뭐 이런 질문보다는 일단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실수 없이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는지 이런 미래형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자기 방어가 너무 강하거나 생각에 정리되지 않았거나 혹은 큰 혼란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피코치자가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직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스스로를 좀 직면케 하는 그런 질문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킬은 바로 피드백 스킬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코칭의 개념 안에 바로 상대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는 피드백도 포함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피드백을 하는 것은 피코치자에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고요. 또 코칭 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피드백 스킬은 긍정적 피드백과 발전적 피드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 피드백은 피코치자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강화시켜주는 피드백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칭찬과 인정이죠. 발전적 피드백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행동의 어떤 중지, 개선을 요구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어제 발표할 때 보니까 내용은 참 좋았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임팩트가 좀 약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좀 더 크게 발표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기반으로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나치면 피코치자의 어떤 반발과 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